안녕하십니까.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봄 분과와 함께하는 공인노무사 이경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돌봄이를 위한 노동법,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및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아이돌봄이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산업재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업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부상이 심각해가지고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는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돌봄 업무 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이돌봄 업무 중에 크고 작은 부상과 질병도 산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돌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손목을 다쳤다. 아니면은 방을 이동하다가 방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서 발가락이 부러졌다. 이런 것들도 다 산재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산업재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미도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이 돌보미 산업재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산업재해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업무상 사고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그게 바로 업무상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질병,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내 허리가 계속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터졌다. 아니면은 계속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겼다. 라고 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동작들을 하다 보니 신체에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거를 골병이라고 하죠. 골병 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거나 퇴근 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내가 다쳤다 라고 하는 것들,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 종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다 업무상 재해로 보고요.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계속 얘기하듯이 업무와 내가 다치거나 부상 입거나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돌봄이 산업재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거실 미끄럼 사고. 아이를 돌보던 중에 바닥에 누가 음료나 물을 흘린 거죠. 거기에 미끄러져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거나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골절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산업재해 사례가 되겠고, 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염좌, 삐끗한 게 염자거든요. 염자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산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 장소, 그 각각의 아이를 돌보러 이동하시잖아요. 그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출퇴근재해로 산재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이 돌보미는 아이 돌보미를 하면서 산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산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 돌봄을 하는 와중, 출퇴근하는 와중에 위험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는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재가 발생됐고 산재를 이제 입게 되면은 국가에다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는 첫 번째로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다쳤을 때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요양급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상의 급여 항목에서만 요양급여를 해요.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로 지급되지가 않으니 비급여 항목은 보통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실비나 이런 것들,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라는 것을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는
우리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 보존의 급여로서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그 평균 임금의 70% 수준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장애급여입니다. 부상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질병이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내 몸에 장애로 남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장애 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애급여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손해배상적 급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55일분이 장애 등급 14급이고 장애 등급 1급은 1474일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평균 임금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장애급여입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고 만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례비용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유족급여는 평균 임금 1,301분이고요. 그리고 장례비는 평균 임금의 121분의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유족급여와 장례비입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산재보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재가 발생되면 보통 사업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산업재해는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보통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부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병원 원무과에다가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업무상 재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산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절차에 대한 절차도인데요.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다친 건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재해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재해 조사 시 이렇게 되면은 이 업무를 하다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것들을 의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요. 당연히 발가락이 문지방에 부딪히면은 발가락이 골절될 수 있습니다. 해서 확인이 되면 이거는 업무상 부상, 사고로 인한 거네요. 그래서 요양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게 보통 부상이 당했을 때 좀 간단한 절차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근데 허리가 다쳤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터졌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보면 보통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거든요. 디스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이 업무상 질병은 한 번 더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심의하고 거기에서 업무와 이 질병이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산재가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일을 하다 부상은 좀 간단한 절차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절차를 더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출퇴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퇴근제에는 뭐 대중교통을 타든 자가용을 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나는 사고를 모두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출퇴근제에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길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거나 특히 겨울에 빙판길 되면 미끄럽잖아요. 그 와중에 출퇴근을 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뭐 발목을 접질리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뭐 발목이 부러지거나 하는 사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거기에 뭐 갑자기 목이 다쳤다. 아니면 허리가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은 뭐 뭡니까? 요즘에는 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바닥에 홈이 있어서 그 자전거가 그 홈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가 부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들도 다 산재로 인정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출퇴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상적인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 시에
오늘 우리 저녁 반찬을 좀 사야 되는데 시장에 들러서 시장을 갔다가 시장에서 나와요. 근데 시장에서 나와서 집을 가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 다리가 뭐 넘어져서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일터에서 집, 거기에 다른 게 껴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를 크게 벗어나서 개인적인 용무를 받는데 그 용무 도중에 발생이 되는 사고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경로로 벗어나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제에 대한 개념, 사례,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도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산업재해는 뭐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출퇴근재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산재보상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봄이 분과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그리고 노동조합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지역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하셔서 소중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산재 보상과 관련된 강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